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128페이지로 가시고, 사실 이 기출픽 N은 중력에 관련된 문제만 거의 대부분 주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오늘 따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일단 세상의 모든 물체의 운동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체의 운동은 딱 두 개예요. 힘을 받지 않는 운동, 힘을 받는 운동.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 알짜 힘이 뭐죠?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을 다 더하고 빼가지고 최종 하나로 남긴 걸 알짜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힘을 받을 때 운동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냐?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고 둘 다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힘을 안 받아야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힘을 받으면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힘을 받으면 속력이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힘을 받으면 사실은 이제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힘을 받아서 둘 중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고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있어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돼요. 힘을 받으면. 그래서 처음에 속력은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속력은 안 변하고 방향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둘 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이 바뀌시면 네, 여기서는 모양이 바뀌는 운동을 다루지 않아요. 원래 힘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에서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변한다. 힘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체가 힘을 받아서 속력만 변하고 방향은 안 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힘을 어떻게 받아야 속력은 바뀌면서 방향은 유지가 될까? 그냥 일정하게 해요? 그죠? 운동 방향과, 자, 예를 들어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 중이에요. 얘 속력만 변하게 하고 방향은 그대로 두고 싶으면 힘을 어떻게 줘야 돼요? 가는 방향으로 더 주든가, 아니면 아싸리 반대로 주든가죠. 안 그래요? 가는 방향으로 더 주면 빨라질 것이고 반대로 주면 느려지겠지만 방향은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힘의 공통점이 뭐예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력은 변하게 하면서 방향을 일정하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돼요. 힘의 방향 나란하다, 평행이다, 일치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일치한다 혹은 나란하다. 일치라고 하면 안 되겠다. 반대도 있으니까. 일치라고 하지 말고 나란하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힘을 주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속력은 그대로 주고 방향만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일로 운동하는데 속력은 그대로 두고 방향만 바꾸게 하고 싶어. 힘 어떻게 줘야 돼? 어떻게? 그렇죠. 수직으로 주면 돼요. 힘을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주면 방향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수직하게 하면 돼요. 얼마나 세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속력과 방향을 다 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지요? 나란도 수직도 아니게 하면 돼요. 나란도 수직도 아니다? 운동을 일로 하는데 힘을 뭐 이런 식으로 수직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비스듬히 하면 두 개 다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 중에서 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라서
방향만 변하는 이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원. 맞아요. 원운동. 원운동. 이게 원운동이에요. 훌륭합니다. 얘가 예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등속자가 붙었다고 등속 직선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등속은 빠르기는 일정한데 원운동 방향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물체가 있어. 내가 실 매달고 뺑글뺑글 돌렸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 어느 쪽? 원의 중심 방향. 그죠? 근데 이 물체의 운동 방향 어느 쪽? 우리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 어디로 봐요? 원의 접선. 원의 접선 방향. 이 순간에 있는 물체는 이 순간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고요. 이 위치에 있는 물체는 이 위치의 접선 방향으로. 여기 있으면 여기의 접선 방향으로 가요. 근데 접선과 반지름은 다 뭐야? 수직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에 있으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다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하는 게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 이런 형태에 속하고요.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시계바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 둘 다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둘 다 변하는 운동. 포물선 운동 맞아요. 혹은 진자 운동, 단진자라고 하죠. 시계추처럼 이렇게 실 매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손 놓으면 까딱까딱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예시가 이렇구나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하고 여러분이 뭐 나중에 물리 1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워요. 힘을 받지 않는 등속직선 운동과 힘을 받아도 속력만 변하고 방향이 일정한 여기까지만 통합과학하고 물리 1에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방향이 변하는 운동까지 다루고 싶으면 이제 물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중에서도 힘을 막 세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그래서 속력이 빠르게 변했다가 느리게 변했다 이런 거 안 해요. 힘을 어떻게 주는 운동? 일정하게. 운동 방향과 나란하면서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주면 속력도 어떻게 변하는? 일정하게 변하는. 빨라질 때도 일정하게 빨라지든지 일정하게 느려지든지 이런 것만 다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다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딱 2개. 등속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 2개만 할 거다 이거죠. 그럼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등속직선 운동을 할 조건? 힘을 안 받으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조건? 운동 방향과 나란한 힘을 일정한 크기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간단하죠?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등속직선 운동하는 물체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만 그래프를 좀 볼까요? 이쪽이 이제 위치 혹은 거리도 좋습니다. 위치 시간. 등속직선한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는 2개만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는 속도 시간 혹은 속력 시간. 아,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알아요? 방향이 일단 맞긴 맞아요. 요거를 짚고 갑시다. 속력은 계산을 어떻게 해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그리고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하죠. 변위가 뭔데요? 위치 변화량. 내가 가점부터 나점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직선으로 가든가. 이 직선이에요. 그 다음 뭐 돌아가든가 아니면 좀 더 돌아가든가. 자, ABC가 모두 가부터 나까지 갔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더라 합시다. ABC 중에 가장 속력이 빠른 놈은 누구예요? C죠? 같은 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를 이동했으니. ABC의 속도는요? 모두 크기가 같죠.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 변위가 모두 같아요. 변위가 뭔데?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처음과 끝 사이에 직선거리만 보는 거죠. 변위는 직선거리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상관없이 가에서 출발하여 나까지 도착한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최단 거리만 보는 게 변위죠.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는 둘 중에 항상 누가 크거나 같은 관계. 누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관계. 속력이 속도보다 크거나 최소 같은 관계. 그죠? 속도가 속력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속도는 항상 최단거리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거기다가 속도는 방향성을 가져요. 맞죠? 그래서 얼마의 빠르기로 어느 쪽으로 갔다. 원래는 여기까지 표시해야 속도는 맞는 거고 속력은 일단 방향성이 없고요. 뭐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속력 시간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죠. 이거. 시간이 가도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 이게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요. 이때 그래프에 뭘 보셔야 돼요? 민널비죠. 민널비가 뭘 의미해요? 이동거리 혹은 변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다루는 물체의 운동은 다 직선상만 다뤄요. 곡선으로 안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거의 대부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동거리 혹은 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거죠. 이거.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여기서 뭘 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시는 거죠. 기울기가 뭘 의미해요? 속력 혹은 속도죠.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면 속력, 속도가 다르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다 우리 직선상만 다룰 거기 때문에 기울기, 속력 혹은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등속 직선 운동의 기본이고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등가속도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직선상의 운동이라 가정하고요. 자, 사실 가속도라는 게 빨라져도 가속도고 느려져도 가속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도가 빨라지는 물체의 운동만 갖고 따져보자면 얘 어떻게 빨라져요? 일정하게 빨라지죠. 그럼 그래프가 자 원점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처음 속력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낙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0인 경우를 주로 다뤄서 자유낙하는 원점부터 이렇게 비례관계 그래프로 올라가지만 만약에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중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원점부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겨먹을 건 간에 일단 1번 그래프의 밑넓이는 무조건 뭐예요? 이동거리이자 변이에요. 직선상의 운동이라면. 이건 똑같아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거리. 그 다음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도 보셔야죠. 여기선. 기울기는 뭐예요? 가속도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가속도의 공식이 나오네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처음 속도 v0라 합시다. 여기가 낮은 속도 v라 하고 시간을 t라 하면 기울기 a, 우리 가속도는 a로 표시합니다. acceleration. 자, 가속도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낮은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여기서 가속도 공식이 나오죠. 가속도는 공식도 외우시고 웬만하면 정의도 좀 외우세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고요. 이걸 정의로 표현하자면 1초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속도가 2m/s 제곱인 어떤 물체가 있다. 1초에 2씩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정의로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게 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때 그래프 밑넓이를 구하시면 이제 이동거리인데 지금 물리가 아니니까 제가 굳이 공식을 유도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고 요 그래프 밑넓이 구하는 공식을 V와 T와 V0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여기서 이 물체의 거리 구하는 식이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의 거리 구하는 공식. S는 잘하십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게 요 밑넓이 구하는 데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뭐 여러분들 유도하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2번 공식이에요. 웬만하면 좀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뒤죽박죽 하지 말고. 2번 공식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등가속도 운동에 이 물체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 가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어요? 그죠? 등가속도니까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해요? 이때 그래프의 밑넓이가 뭘 의미해요? 속도? 변화량이죠. 정확히는. 뭐냐면 가속도라는 게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만큼 몇 초를 갔나 계산하면 아니면 이게 복잡하면요. 가속도의 단위가 뭐예요? 미터/세컨드 제곱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은 당연히 초 아니에요? 미터/세컨드 제곱 곱하기 세크를 하면 세크 없어지고 미터/세컨드 아니에요? 밑넓이가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얘 보세요. 내가 A만큼의 가속도로 T초를 갔어요. 그럼 얘의 T초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속도 변화량이 AT죠. AT. 맞습니까? 속도 변화량이 AT. 근데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얘 처음 속도 얼마였어요? V0죠? 그럼 원래 있었던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낮은 속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공식이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공식. AT 그래프의 밑넓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속력 플러스 속도 변화량 하면 낮은 속도가 된다.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거든요. 이걸 유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외우실 필요 없으니 공식만 달달달 외우시고 요 1번 공식과 2번 공식을 저 얘를 갖다 t에 대해서 풀어요. t는 a분의 v-v0를 저 t자리에 갖다 집어넣어서 시간을 소거하면 3번 공식이 나와요. 3번 공식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공식이죠. 등가속도 운동에만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사실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여기서는 자유낙하를 자세하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자유낙하를 생각하면 이 공식에 다 적용이 가능하면서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얼마? 0이죠. 그래서 자유낙하는 요 V0가 있는 항이 다 0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자유낙하는 가속도를 다 얼마? 중력 가속도 G로 쓰기 때문에 가속도 A 대신 G를 집어넣으면 이게 자유낙하 관련 공식이 돼요. 근데 이게 학교의 선생님에 따라서 이 공식 따로 자유낙하 공식 따로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하나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그냥 자유낙하는 V0 다 0으로 소거하고 A 자리에 중력 가속도 넣으시면 돼요. 식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요 공식 3개에다가 가속도 구하는 공식까지 추가로 암기하신 후 그 다음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이 더 있는데 바로 평균 속력 공식이에요. 자, 평균 속력 공식이 맞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평균 속력 공식 1번 평균 속력은 원래는 어떻게 구하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구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몇 초 걸렸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총 이동한 거리 얼마야? 이거 하시면 평균 속력이 나와요. 이 평균 속력 공식은 등 가속도건 아니건 모든 운동에 다 써먹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평균 속력 공식이 하나 더 있잖아요.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공식이죠. 요 2번 평균 속력 공식은 아무데나 못 써먹죠. 얘는 등가속도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1번 공식은 아무데나 다 써먹어요. 2번 공식은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써먹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요 2번 평균 속력 공식이 사실은 이래요. 2번 평균 속력 공식이 이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처음 속력이 여기 아니겠어요? 나중 속력이 여기 아니겠어요?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하나 2로 나누면 중간 속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딱 가운데 속력이 나오는 거죠. 결국 등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요. 처음과 나중에 딱 중간 정가운데 속력이 본인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 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등 가속도에서만 그래요. 근데 이 주의할 점이 있다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가 평균 속력이에요. 가운데 속력이. 그리고 시간도 여기가 마지막 시간의 절반이에요. 중간 속력이니까. 자, 그러면 t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 t초까지 이동한 거리의 2배다. 아니, 절반이다.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1대4예요. 이동한 거리는. 시간당으로 치면 3배죠. 시간당으로 치면.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초속도가 0인 경우 얘기예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닐 때는 해당이 안 돼요.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중간 속력인데 자유낙하 같은 경우 속력도 중간, 시간도 중간이지만 이동 거리가 중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동 거리는 전체의 4분의 1까지 온 지점을 의미해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평균 속력 공식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거속 시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리는 뭐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일 때 문제가 안 돼요. 뭐 2m/s의 속력으로 10초를 갔어.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20m를 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자유낙하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0초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1초 떨어지면 마지막 속력이 9.8이 되잖아요. 그럼 9.8 곱하기 1초 하면
이게 이동거리가 돼요? 낙하 높이?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얘는 속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 속력을 넣는 게 아니라 평균 속력을 구해서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야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속력이 이렇게 변하는 운동은. 그래서 평균 속력에다가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래.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할 때 거속시를 쓰고 싶으면 속력에다가는 다 평균 속력을 넣는 거다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자, 문제에 지금부터 적용을 시켜볼 건데 요 프린트 15번 위치 시간 그래프고요. 당연히 직선상의 운동이에요. 자, 제 질문에 지금부터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물체의 6초 동안의 총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그럼 10으로 불러봅시다. 얼마 분해? 6초 분해. 6초 분해 얼마? 이동거리 10m. 맞죠? 8m 갔고 2m 되돌아왔으니 총 이동거리 10이죠? 근데 얘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6초 분해. 처음과 끝 사이의 직선거리만 보는 거죠? 6m.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속력 속도 구하는 거. 뭐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여기는 다 풀어요. 이건 넘어가고 너무 쉬우니까. 12페이지 29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문제가 퇴장고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고1 때. 네, 낸 적 있어요. 그래서 퇴장은 이걸 해야 돼요. 자, 비행기가 기준선 A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D에 정지했어요. 느려지는 등가속도를 했다는 얘기죠. 일단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 어디에다 적용시켜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적용시켜요. 자, 몇 번 공식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3번. 왜냐면 시간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3번 공식은 1, 2번 공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거기 때문에 문제에 시간이 없을 때 써먹기 좋은 공식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걸린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3번 공식에 집어넣어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자, 공식을 써두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가속도 몰라. 그냥 A로 놓을게요. 그리고 얘 처음부터 가는 거리가 얼마예요? 3L. 이꼴 나중 속력 정지죠. 빼기 처음 속력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속력 V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A를 구하시면 되죠. A는 마이너스 6L분의 V제곱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느려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기억 크기라 그랬으니까 크기는 절대값이니 부호 떼고 맞는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C에서의 속력. C에서의 속력은 어떤 공식을 쓸 거예요? 여기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죠. 이것도 공식을 1번 쓰면 안 되는 게 아직도 시간을 몰라요. 얘도 3번을 써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신 요점의 속력을 나중 속력, 제가 이걸 VC로 잡겠습니다. 요점의 속력을 나중 속력으로 넣으시면 돼요. 우리 가속도 알기 때문에 갖다 때려 넣으면 돼요. 요 공식에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가속도를 아니까 가속도 자리에 얘 집어넣겠습니다. 부호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V제곱 곱하기 얼마 이동했어요? 2L 같죠? 2L. C점까지니까. 이꼴 나중 속력 얼마예요? 나중 속력 VC.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VC에 대해서 푸시면 돼요. 그럼 V에 대한 식으로 풀려요. 되죠? 뭐 이거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없어질 것이고. 뭐 여튼 중요한 건 3분의 V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디귿은 일단 틀렸다는 거죠. 둘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3번 공식에다 넣었어요. 됐습니까? 되었죠? 자, 그 다음 디귿 A부터 D까지 드디어 시간을 물었어요. A부터 D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이건 어디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1번 또는 2번에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번 공식에 넣는다 치면 V는 V0 플러스 AT에 넣겠죠? 자, V가 여기 마지막 도착할 때 속력이라 생각하시고 도착할 때 빵이잖아요. 정지했으니. 처음 속력이 V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처음 속력 V. 가속도가 마이너스 6L분의 V제곱인 걸 잊지 않아요? 여기에 T가 되죠.
이거 2학에서 t에 대해 푸시면 나옵니다.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끝!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으니 이렇게 공식에다가 1, 2, 3번 중에 제대로 된 공식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죠. 공식의 의미만 알면 그냥 갖다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이해했어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31번. 실제로 태장에서 줬던 문제는 이거에 가까운데 얘가 지금 2초 간격으로 느려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얘 0초부터 2초 때까지 이동거리가 얼마냐면 190m예요. 이동거리가. 그리고 그 다음 2초 동안에 얼마를 갔냐면 170, 그죠? 170이죠. 170m. 그 다음 2초 동안엔 150m를 갔어요. 지금 20씩 줄고 있죠? 몇 초당? 2초당이야, 2초당. 그러면 여러분 이걸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이용한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가속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아니죠. 가속도는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이지 시간당 이동거리 변화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요. 마지막에 정지를 했으면 낮은 속도가 주어졌겠지만 정지도 아니잖아요. 중간까지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 속도, 낮은 속도가 한 개도 없어요. 몇 초 때 정지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때 잘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뭘 쓰는 거예요? 평균 속력 공식. 평균 속력 공식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은 시간 2초 동안 190m를 갔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니까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에서 2분의 190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 속력 2분의 190? 이게 얼마예요? 95 m/s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 2분의 170이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얼마예요? 나 이거 못 사는 거 알죠? 85예요? 내 계산 맞는지 꼭 봐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력 2초 동안 150을 갔으니 75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얘 지금 속도 변화량이 10씩 줄어요. 몇 초당? 2초당 10씩 주는 거예요. 그럼 1초당 5씩 줄고 있는 거예요. 즉 얘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거리 변화량이 아니라 평균 속력 변화량으로 보셔야 돼요. 2초당 10씩 줄어요. 1초당 5씩 줄고 있는 거예요. 5m/s 제곱인데 감소임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훨씬 더 편리한 방법.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사실 등가속도 부분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는 그래프는 100% 속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래프를 여러분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100% 속도 시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얘는 지금 속도가 감소해서 정지하는 운동이잖아요. 모양은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감이 오잖아요. 그럼 얘 보세요. 0초부터 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이 95예요. 여러분 아까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의 의미가 뭐죠? 처음 속력과 낮은 속력의 중간 속력이 결국 그 구간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0초부터 2초 사이에 이게 중간 속력, 즉 얘가 몇 초 대 속력이란 소리예요. 1초 대 속력이란 소리예요. 1초 대 속력이 9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요 1초 대 속력이 95다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평균 속력이란 처음과 끝 사이의 가운데 지점의 속력이구나.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러면 2초와 4초의 평균 속력이 85라는 게 결국 이게 몇 초 대 속력이다. 3초 대 속력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3초 대가 85인 거예요. 그리고 5초 대가 75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 기울기가 그냥 가속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나와요? 처음 속력 나오죠. 1초당 5씩 줄고 있네? 맞죠? 그러니까 처음 속력은 100이구나. 그럼 기울기가 5가 나오려면 도달했을 때 속력은 20초. 밑넓이를 구하면 총 20초. 밑넓이를 구하면 총 이동한 거리까지 나오겠죠. 정지할 때까지. 그래프 하나로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넣으려면 이제 해골이 복잡해져요. 왜? 처음 속도 낮은 속력이 하나도 없어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히려 평균 속력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 더 편한 게 있어요. 문제마다.
오케이. 괜찮아요? 풀만하죠? 이거 하나로, 그래프 하나로 이제 답은 다 나온 거죠. 끝. 이해하였습니까? 요 비슷한 문제가 뒤에 가면 있어요.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아, 구간 속력밖에 알 수 없는 경우는 이 구간 속력이 구간의 중간 속력과 같구나. 평균 속력이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금방 풀어요. 괜찮죠? 35번으로 가볼까요? 이 문제는 왜요? 자, 이 문제는 공식도 쓸 수 있고 그래프도 쓸 수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좋아해요. 한 방에 풀리거든요. 공식은 되게 계산이 복잡해져서 예를 보시면 A는 등속 직선 운동 중이에요. A가 기준선 P에서 P를 지나는 순간 B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은 동시에 한 거예요. B는 지금 등 가속도 운동 중이고요. 빨라지는 운동.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핵심으로 찍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자마자 이거부터 해야 되지? 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부터 해야 문제가 풀기 쉬워질까? 여러분이 정말 많이 간과하시는 게 뭐예요?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이 진짜 많이 쓰여진다. 평균 속력을 쓸 생각을 안 해. 많은 친구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A와 B의 이동한 시간은 똑같죠. 어쨌든 동시 출발해서 동시 도달을 했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크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A의 평균 속력이 B의 평균 속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간은 같으니 평균 속력의 B가 몇 대 몇? 이동거리의 B가 곧 평균 속력의 B인 거예요.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인데 시간이 같아요. 그럼 총 이동거리의 B가 곧 얘네들의 평균 속력의 B인 거예요. 그럼 이동거리 B가 4대 3이잖아요. A와 B의 평균 속력의 B가 4대 3인 거예요. 즉, A와 B의 평균 속력의 B가 4대 3이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A는 등속 직선 운동 아니에요? 얘는 그냥 속력이 V인 거잖아요. 그럼 B의 평균 속력이 얼마다? 4분의 3V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B는 등속 직선 운동이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 0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속도. 그럼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을 해갖고 2로 나눠야 평균 속력인데 그걸 계산했더니 4분의 3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나중 속력이 얼마겠어요, 얘가? 그죠? 2분의 3. 평균 속력이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얘 나중 속력이 바로 나와요. 평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동시 출발했죠. 동시 출발, 동시 도달. 시간이 같으니까. 같으니까요. 평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데 결국 시간이 같으니 거리의 비가 평균 속력의 비인 거죠. 그래서 얘 나중 속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2분의 3V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진짜 빨리 풀려요. 그럼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다 VT예요. 전부 속도 시간이에요. A는 그냥 등속 직선이잖아요. V의 속력으로 쭉 이게 그냥 A잖아요. 자, B는 같은 시간의 끝에 도달을 하면서 도달했을 때 속력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2분의 3V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프가 좀 개판이지만 그러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 A라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B의 그래프는 처음 0에서 시작해서 도달할 때 속력이 2분의 3V가 되는. 그죠? 됐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시간이 T라면 누가 봐도 3분의 2T, 3분의 1T인 거잖아요. 죄송한데. 네. 왜 B가 2분의 3이죠? 평균 속력이 4대 3이죠. 근데 A의 속력은 그냥 계속 V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지 속력이 그냥 평균 속력이에요. 그럼 얘의 평균 속력은 4분의 3V인 거죠. 근데 등속 직선하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해서 4분의 3V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중 속력. 그래서 처음 속력이 0인 애는요. 평균 속력의 2배를 하면 나중 속력이에요. 처음 속도가 0인 경우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래프예요, 이게. 근데 시간이 자, 이제 시간은 내가 여기를 그냥 키워 잡은 거예요. 모르니까 바닥에 마지막에 도달할 때 시간을. 근데 여러분 시간은 여기서 나와요. 보세요. A는 V의 속력으로 4L을 갔어요. 그럼 A에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 t가 v분의 4L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 다 나와요. v와 L로 표현되죠. 속력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를 기준으로 구하시면 돼요. 왜?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자, 기억선지 A의 이동거리가 B의 3배일 때 이거를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A의 이동거리가 B의 3배가 되는 순간도 그게 어느 순간이에요? A의 평균 속력이 B의 3배였던 순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A의 평균 속력이 B의 3배일 때가 A의 이동거리가 B의 3배일 때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는 같이 가고 있으므로 시간은 동일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했는데 A의 이동거리가 B의 3배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이동한 거리가 평균 속력이 B이기 때문에 A의 이동거리가 B의 3배일 때 A의 평균 속력이 B의 3배인 순간이에요. 근데 A의 속력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A의 평균 속력 대 B의 평균 속력 VB로 표시한다 치면 B의 평균 속력의 B가 3대 1인 순간을 말하니까 A의 속력이 V면 이때 B의 평균 속력은 3분의 V인 셈이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그럼 얘는 초속도가 0이니까 평균 속력이 3분의 V면 나중 속력이 얼마예요? 3분의 2V. 맞는 말. 평균 속력을 이용하시면 진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요. 특히 초속도가 0일 때. 됐어요? 그래서 1번 맞는 말. 2번 A가 R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 아까 구했잖아요. V분의 4L. 도착점에 도착할 때 걸린 시간 V분의 4L. 구했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가속도 기울기 구하시면 되잖아요. V분의 4L 분의 2분의 3V. 그죠? T분의 2분의 3V인데 V분의 4L 분의 2분의 3V죠. B의 가속도. 그러면 얘가 나올걸요? 됐죠? 그래프에서 다 나오잖아. 이거 공식에 넣으셔도 돼요. 막 EAS 때려 넣어갖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A와 B와의 속도가 같아지는데 걸린 시간 여기잖아. 여기 3분의 2t니까 3분의 2 곱하기 V분의 4L. 그럼 3V분의 8L 일 때 속도가 같아졌죠. 그래프상에서. 그럼 이것도 맞네요. 4번도. 이렇게. A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 A가 Q가 어디요? 근데? 아, 여기요. 기준선이요. A가 Q를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 둘이 여기서 동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가면서 A가 P를 딱 지나는 순간 B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지점까지 간 순간이니 결국 B의 이동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B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A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B가 여기서부터 이동한 거리. 그게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A가 이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을 먼저 구해요. 전체의 4분의 1을 간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를 다시 구하시면 돼요. B의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V분의 L이에요. 속력분의 거리. 그럼 B가 V분의 L 동안 가는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B의 평균 속력이 4분의 3V. 그럼 여기에 곱하기 4분의 3V.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잠시만요. B가 AB 사이의 거리. 이게 L로 표현돼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시간이 V분의 L만큼 이동했고 B는 그동안에 평균 속력 얘가 V분의 L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넣어야겠네요. 왜냐면 평균 속력을 얘가 V부터 L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해서 이걸 넣으셔야 되거든요. 곱하기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해서 시간은 얘를 곱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평균 속력을 구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야 거속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되고 얘는 진짜로 등가속도 운동공식에 넣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S 두 번째 공식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초속도가 0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 넣을 건데 어차피 얘가 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B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아까 가속도 얼마였어요? 얘 8L분의 3V 제곱이에요. 8L분의 3V 제곱 곱하기 시간이 V분의 L의 제곱이죠. 이걸 정리하시면 V분의 L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가 나오고 그게 곧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죠. 이게 3분의 8L이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16분의 3이가 나올걸요 이거. 44번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이물체의 운동 방향은 총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한 번. 몇 초? 4초. 운동 방향은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로 보시는 거야, 그죠? 속도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의미예요. 자, 이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은 총 몇 번 변했습니까? 힘의 방향은 자, 여기 중간에 힘을 안 받는 데가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첫 번째 구간은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동 방향 플러스 힘의 방향도 플러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여기는 이제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초부터 4초까지는 운동 방향이 플러스. 근데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힘의 방향 마이너스. 여기는 운동 방향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힘의 방향도 마이너스.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죠. 그 다음 여기는 5초부터 9초 때까지는 운동 방향 마이너스. 근데 느려지죠? 힘의 방향은 플러스. 플러스였다가 안 받고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힘의 방향은 뭘로 보는 겁니까? 기울기로 보시는 거예요.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사실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100% 무엇에 의하여 결정? 힘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속도의 방향 이꼴 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변했으면 힘의 방향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속도 방향 이꼴 100%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이게 없이 이렇게 갔으면 두 번 바뀐 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있어서 이걸 바뀌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서 제가 몇 번이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식의 그래프였으면 두 번이 맞아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기울기가 두 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만약에 힘의 방향이 몇 번 바뀌었냐라고 물어볼 땐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이 가능한 그래프를 주겠죠. 사실 얘 조금 애매하긴 해. 0이 되는 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좀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의 방향 이꼴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의 총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9초분에 뭐 하시면 돼요?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야. 평균 속력. 그럼 9초분의 총 민넓이.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를 쓰든가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을 써야 되는데 2분의 1 공식은 등가속도에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쓰시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얘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대신 민넓이를 구해서 넣어갖고 평균 속력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0초부터 9초까지의 총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 9초분의 여기에 민넓이와 여기에 민넓이를 구해서 빼셔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서 빼야 변이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이동거리였으면 이동 방향에 관계없이 싹 다 더해서 그냥 평균 속력 구하시면 되지만 속도는 변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만약에 양쪽 넓이가 같다. 그럼 얘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이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는 계산해 주실 수 있으니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48번이에요.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는 그래프가 대부분 속도 시간이잖아요. 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거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민넓이가 이동거리, 기울기가 가속도 두 가지의 힌트를 주거든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사실 주는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속도 시간으로 바꿔요. 일단 속도 시간으로 바꾼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럼 얘를 속도 시간으로 어떻게 바꾸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밑에다가 그대로 그려요. 그대로 이렇게 그리신 후 시간도 그대로 내려요. 2초, 4초 똑같이 그냥 내려요. 속도 시간으로 변환할 거예요. 2초, 4초 다 똑같이 그려두시고 얘의 그래프에 VT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가속도라고요? 기울기가 가속도죠. 근데 얘는 처음 속력이 얼마냐면 6에서 시작이에요. 그럼 처음 속력 시작 6m/s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겠죠. 가속도가 플러스로 왔으니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중 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속도 증가량이죠.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가 갔으니. 그러면 이 밑넓이가 지금 4a잖아요. 6에다가 플러스 4a를 한 게 얘의 2초대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a가 나와요. 얘는 기울기가 이게 2분의 가속도니까 2분의 2a가 기울기가 아니죠? 가속도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2a가 나와줘야 되고 2초부터 4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a가 나와줘야 되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a가 나오려면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맞죠? 그리고 이때 속도는 여기 이제 속도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속도 변화량 감소량이에요. 2, 3은 6 마이너스 6a만큼 감소니까 여기는 6 플러스 4a 마이너스 6a가 되는 지점인 것이죠. 이해하였습니까? 그래서 6 마이너스 2a죠.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뭐예요? 4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이 4라 그랬거든요. 4초 때. 이게 4라는 거죠. 0 아래로 내려갔으니 이게 그러면 아니죠. 속력이 4라 그랬지 속도가 4라고는 안 했어요. 0 아래로 안 내려가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안 나와요. 즉 얘는 6 마이너스 2a의 절대값이 4인 거예요. A가 1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초일 때 맞아요? 아 그래요? 4초일 때 4 나오니까 아 안 내려가도 나와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미안 화살표를 안 봤어요. 그럼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야겠죠. 얘를 위로 올려야겠네요. 얘가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네요. 여기 끝이 4m/s가 맞네요. 화살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여기다 그립시다. 시작이 6 여기가 6 플러스 4a 그리고 2초 때 여기를 찍고 여기가 4초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요 점이 6 마이너스 2a인데 이게 지금 4라는 거죠. 그래프가 얘가 지금 저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화살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의 4초 때까지의 총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밑넓이 다 구하신 다음 4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증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쓰시면 안 되고.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엔 다 푸실 수 있어요. 됐죠? 괜찮죠? 네. 평균 속력 구하라고 할 때 그냥 2초일 때랑 4초일 때를 끊어서 구하고 평균 속력 그거 더해갖고 그게 또 평균 속력 안 돼요. 그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구하면 답이 안 나오고 무조건 전체 증가속도 운동이면 2분의 공식 쓰시고 아니면 그냥 총괄리 시간분의 총액 공식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서 일어나는 이런 평균 공식은 쓰지 않아요. 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은 자유낙하와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이 자유낙하 문제 같은 경우
얘가 처음 속도 10으로 위로 던져졌고 최고점을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낙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일단 최고점을 찍은 순간부터는 자유낙하죠. 최고점을 찍은 순간부터는 그 다음에 자유낙하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다 속도시간이에요. 속도시간 그래프로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를 제가 좀 잘라볼게요. 올라갈 때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10m/s의 속력으로 출발하여 최고점 찍었을 때 잠깐 멈추는 그래프죠. 이게 이제 올라갈 때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얼마예요? 1초죠, 1초? 기울기가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된 거지만. 그래서 얘의 요 넓이를 구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몇 미터예요? 5미터. 그럼 최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질 때까지는 총 20m를 낙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점 이후부터 이제 내려올 때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요. 이때 낙하 높이가 20m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민넓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중력가속도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시간 t라 하고 여기를 속력 v라 하면 t분의 v는 10이어야 하고 민넓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에서 20 두 개 연립하면 v와 t가 다 나와요. 그럼 바닥에 도달할 때 시간과 속력이 나오겠죠. 아래로 떨어지는 건 그 가속도가 마이너스. 아니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 가속도와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얘가 이제 내가 이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지만 두 개를 똑같이 맞춰 그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울기를 마이너스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그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 힘의 방향도 마이너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여기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서 지금 다르게 그려진 것일 뿐. 만약에 두 개를 연속해서 그리고 싶으시면 얘를 밑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지금 잘라서 그린 거고. 오케이?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최고점 찍고. 그러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왜 영혼이 나갔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봅시다. 62번. 마찰. 아, 왜? 마찰 안 나와. 뭔 마찰이야. 마찰력 없어. 마찰력이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분 물투를 하셔야 돼요. 자, 6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마찰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많은 착각을 하시는데 P와 Q가 지금 질량이 달라요. EM하고 M. 그리고 출발 위치도 다르고 지금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 P가 Q의 2배를 간 거예요. P와 Q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M짜리, EM짜리를 자유낙하시키면 둘이 중력가속도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건 빗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얘 질량이 M, EM이라는 페이크예요. 질량에 전혀 관계없이 빗면만 똑같으면 무조건 모든 물질 가속도가 같아요. 자유낙하도 마찬가지, 빗면도 마찬가지. 똑같은 데서 운동하면 가속도는 100% 동일해요. 이걸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이 다르다고 얘네 가속도가 다르지 않아요. 자유낙하도 빗면도 같은 면이라면 무조건 가속도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엔 뭘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많이 한 게 있네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2대1이구나. 그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 속력의 비가 2대1인 것이구나. 그럼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평균 속력의 비 P 대 Q는 2대1이 나와야 돼요. 근데 P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 얘가 여기서 출발이 아니에요. 출발을 여기서 하고 지금 움직이는 중이었기 때문에 P는 여기 속력이 0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P의 이 점에서의 속력을 하나 잡아줘야 돼. 제가 그냥 V로 잡겠습니다. Q는 여기서 출발이 맞지만 P는 저기서 움직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P의 평균 속력은
2분의 이건 등가속도니까 이걸 써도 돼요.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이게 P의 평균 속력이에요. 대 Q의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인데 빵 그리고 나중 속력. 이 관계가 성립을 하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의 B가 곧 평균 속력의 B로구나. 그럼 여기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V 플러스 VP 1대 2. 이게 2분의 V 플러스 VP가 VQ가 되죠. 이걸 풀면. 그래서 V 플러스 VP는 2VQ다. 여기서 식이 하나가 나와요. 얘를 정리하면. 됐습니까? 몇 가지. 자, 그 다음 또 뭘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얘네들 어쨌든 둘 다 등가속도 아니에요? 3번 공식. 시간이 없죠. 자, 3번 공식을 이용하시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제가 이거를 P에다도 넣어보고 Q에다도 넣어볼게요. 얘를 P에다 집어넣으면 이 가속도는 그냥 A로 잡을게요. 이동거리가 2L이에요. 이꼴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이게 P에 관련된 식이고요. Q에 관련된 식은 2. 가속도는 똑같이 A예요. 그죠? 같은 빗면이니까 곱하기 L을 갔어요. 얘는 시간 동안. 이게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인데 어차피 빵이에요. 그럼 이 두 식에서 VP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은 지금 얘가 얘의 2배죠. 따라서 이게 2VQ 제곱이에요. 이게 2식. 1식과 2식을 연립하시면 얘네가 다 같은 기호로 정리돼요. 네, 그러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식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평균 속력을 되게 많이 이용해 먹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많이 써먹어요. 이거 연립은 한번 해보세요. 안 해드려도 되죠? 그리고 이 6.3은 제가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이게 진짜 고전적인 문제예요. 아까 그 비행기 문제랑 완전 똑같은 게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30m, 여기부터 여기까지 30m를 갔단 말이에요. 문제의 힌트가 평균 속력을 줬어요. P부터 Q까지 갈 때 평균 속력은 10이고 Q부터 R까지 갈 때 평균 속력은 15란 말이에요. 뭘 준 것 같아요? 이번엔 이동 거리가 같은데 평균 속력의 비를 줬어요. 가속도의 비일까요? 시간의 비를 준 거죠. 거속시. 얘 평균 속력 10으로 30m 갔어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아니죠. 평균 속력을 이용했으면 거속시를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넣으셔도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 3초 걸린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2초 걸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는 3초, 여기는 2초. 근데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이니까 사실 20m/s는 PQ의 중간 시간을 지날 때의 속력과 같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인데 얘가 지금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잖아요. VT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를 PQR이라고 하자고요. 점점 빨라질 거니까 PQR이라고 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 지금 3초 걸렸다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면 이 중간 1.5초가 되는 이 중간 시간대의 속력이 1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중간 시간의 속력이 곧 그 구간의 평균 속력 아닙니까? 등가속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총 2초가 걸렸는데 그러면 1초 요 사이 시점에 요 때의 속력이 15m/s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1.5초고 여기가 1초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2.5초 아니에요? 2.5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럼 가속도 나왔으니 다 끝난 거죠. 여기서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엔 풀어볼 수 있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